구 박사님, 오늘은 어, 뭘 하실 예정이죠? 오늘은 계속 뭐 해겔 철학을 좀 더 해볼 텐데 뭐 한 패러그램만. 네, 저번 주에 어, 한 내용 잠시 얘기를 아, 하죠. 저번 주 한 내용이 뭐였더라? 해겔과 락강 뭐 이러면서 해결과 락강 차이점이 뭐죠? 락강. 근데 이제 락강은 이제 해겔과는 많이 대조되는, 물론 락강이 이제 해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이드의 그런 어떤 무의식적 접근 를 이제 언어로, 이 언어 철학으로 이제 전개시킨 사람인데, 근데 이제 변증법과 해결의 변증법적인 사고방식과 락강의 사고방식, 그 철학의 차이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저번 주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타자, 얘기했. 타자 얘기했죠? 타자. 기본적으로 이제 해겔 같은 경우는 이 주체와 객체, 이 우리 주관이 있고 또 객관이 있고 뭐 이런 세계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걸 나눠요. 딱 나눠가지고 되게 체계 철학이라고, 이제 해겔 철학이. 그래서 되게 체계적으로 어 과정 철학적인, 그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사에서 이 과정 철학적 접근을 한 아주 최초에, 아직 뭐 그 전에 뭐 고대부터는 있어 왔지만 항상 그런 과정적 사고를 하는 철학자들은, 근데 이게 전면에 그 주류 사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된 적은 아마도 이제 해겔이 이게 처음이 아닐까, 가장 이게. 그래서 지금 칸트 이후에 그 그래서 주관과 객관과 끊임없이 이 변증법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종합으로 나가면서 뭐 절대 정신 얘기하는데, 락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나눠지지가 않고 이미 그 주관적 의식,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는 주체에 벌써 타자가 다 들어와 있어요. 타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있죠. 어떻게, 근데 나는 그 락강의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어렸을 음, 때부터 이 타자에 대한 경험이 쌓이잖아, 우리 음, 안에. 그러니까 또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게 의식 속에 처음에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난 그게 아무리 우리가 잊어버려도 그렇죠. 남아 있거든. 음.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게 그 뭐 the, 이걸 어떻게 보냐, the past stays where it belong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That's the where it belongs. 그러니까 the past stays where it belongs 해가지고, 과거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과거가 되겠지만, 이 과거는 거기가 속한 자리에 항상 스테이 하는 거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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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ould forget the past. 그러니까 과거를 쉽게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 우리 있잖아요. 그렇지, 있지. 근데 the past remembers us. 아, 그러니까 even if we could forget the past remembers. 아, 굉장히 그건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칼융이 한 얘기네. 근데 칼륨도 얘기해. 그렇지. 칼륨도 얘기하고, 이게 솔직히 정신분석학자들인가 무의식 아, 심리학자들은 다 이 말에 다 동의를 해요. 얘기야. 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도 아, 과거는 우리를 기억해. 이게 멋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특히 멋있다. 그 의식 속에서 빠져나가지만, 이게 우리 몸 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음, 몸이라는 거는 이제 꼭 뭐 이런 몸 말고도 센스 퍼셉션이라는 거, sense 뭐, perception. 그런 것들 다 몸을 통해서 하잖아. 지각을 통해서 하고, 그렇죠. 반사신경 같은 거 막 한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음, 그 사람들이 왜 버릇이라는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 그 버릇이 심하면 티까지 가거든. 막, 알지? 그 막, 티커지. 이게 지금 다 뭔가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다 이게 축적돼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주관, 객관 나눈다는 게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음, 해겔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 해겔의 정신이라는 거, 그 스피릿이라는 거, 이게 참 음, 미스테리인데, 이 사람이 그 스피릿을 계속 얘기하지만 이걸 계속 그냥 대충 읽다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이게 도대체 스피릿이 뭔지, 이게. 근데 이 사람도 말하면서 굉장히 이게 고민하고 때로는 혼동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긴 하는데, 엄연히 볼 때 내가 이해한 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스피릿은, 해겔이 말하는 이 정신이라는 거, 스피릿은
어떤 실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substance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딱 뭐라고 얘기하는 음, 게 아니고 movement예요. 움직임이야. 음, spirit은 어느 하나에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음, 그 move 하는 거예요. 음. 움직이는 거라고. 일종의 과정이야. 과정이구나. 바로 이 스피릿의 그 프로세스를 도입한 이 플라톤의 세계적으로 이데아적인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야. 이 그런 게 아니구나. 스피릿의 이 프로세스를 도입한 그 음, 최초의. 철학자였죠. 예, 예. 그래서 그 스피릿을 체계적으로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철학적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적인 접근을 한다고. 그래서 스피릿은 이렇게 무빙 하는 거예요. 계속. 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하고 관계되냐면 자연과 관계돼서 그 네이처와 관계돼서 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무브 한다고. 그게 스피릿이에요. 음, 그러니까 마치 그 바람처럼 wind of 음, spirit처럼 이게 다 음, 이게 무브 한다고.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해겔이 말하는 스피릿이 우리가 말하는 무슨 우리가 인간의 그런 정신 뭐 이런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이 음. 사람이 말하는 스피릿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절대 정신을 얘기할 때 어떤 우리가 휴먼 스피릿 그 이상의 그 위에 있는 그 해겔의 그 스피릿이라는 거는 그러나 세계와는 끊임없이 자연과 그렇지. 끊임없이 관계성을 갖고 관계를 있고, 맺는 거죠. 그걸 예, 관계를 맺는 통해서 거. 예, 고양이 되는. 그렇지. 그래. 음,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절대 정신을 얘기하고 어떤 본질적인 정신을 얘기하는데 그 마치 그 얘기에 이 세계의 그 어떤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그 실제라는 거는 그것이 그 이 스피릿과 스피릿의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 같이 가요. 이 정신 세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정신이라는 거 아주 대단히 복잡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 세계 세계 정신 많이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니까 어, 어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이트가이스트 그 많이 나오잖아.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뭐 이런 정신을 자이트가이스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 얘기한 거야? 해결이 아니면 그 전에 얘기 세계 정신을? 있죠. 예, 자이트가이스트라는 거는 뭐 계속 있어 왔지. 시대 정신이라는 말은 써 왔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그거를 아주 그 철학적으로 그 음, 전개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 굉장히 역사에 대한 낭만주의자구나 할까? 해겔은 이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 발전해야 돼요. 발전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 정신과 자연 간의 끊임없는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세계는 진보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거기 안에 정반합이 펼쳐지기 때문에 진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 해결 음, 철학 안에서. 음.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게 잘못된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세계는 진보하지 않아요. 예. 세계는 진보하지. 아니 뭐 진보 많이 하잖아. 기술 혁명이야. 챗 노. GPT 나오고 그거 엄청난 진보 나는 그거는 그리고 진보라고 해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혁명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급속도로 퍼지면서 트럼프 같은 놈이 나오고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니 그렇다니까 이게 맹점들은 다 거기에 있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진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보를 발전하는 거가 아니라 이건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거야. 음, 펼쳐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네. 역사를 그런 진보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는 어, 이제 반복된다. 이제 이렇게 음. 보는 시각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볼 때, 물질적 아니 그러면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그 좀 약간의 반동이 있는 것뿐 아니야? 그리고 아니 물질적 제도적으로 발전된다는 게 정신적으로 인간이지 노예 제도도 철폐가 됐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노예제도 이랬을 때 그 시대적인 한계 상황은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그 고대 노예제, 뭐 중세 봉건제, 뭐 이런 식이라는 거 할 때,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들어서 민주제. 근데 이거는 어, 어떤 내가 볼 때 어떤 진보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예?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한 반동작용은 꼭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아까 기술 문명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인터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음. 소위 말해서 완전히 어딕이 된단 말이야, 이게. 기술의 노예제도는 노예가 된다는 거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술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야? 당장 인터넷 하나 끊어지면요, 우리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수업을 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뭐 자유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실이 된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AI 아까 얘기했지만 음. AI도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AI에 종속되는 이런 너무 기술 문명의 이제 진보에서 이게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고. 민주주의도 좋지만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교묘한 그런 어떤 그 악용을 통해서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끊임없이 이게. 아, 예, 김건희 같은 여인도 나타나고 그 박사님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가 과거에 중세 그 어떤 그 봉건제 뭐 이런 거보다 뭔가 진보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주식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시장 경제에서 그거의 교묘한 그 맹점을 파고들고서 그 주가 조작하고 뭐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그걸 이제 빚더미에 떠안고 자살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에 볼 수가 없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물질적으로는 진보를 했지만 그 정신적으로는 진보할 수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 그리고 그렇지. 노예제도는 폐지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기계에 노예된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렇지. 발전이 안 됐나? 그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뭐라 역사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거는 이제 인간의 끊임없이 정신만 볼 때는 농업 시대나 지금이나 이 정신적인 음 성숙은 그렇지. 성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 뭐 네가 보니까 자연 그거 현대 사회 물질 문명 사회에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결국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자연인이 아니, 돼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그 아주 그냥 뭐 근데 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래. 이게 역사는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 안에서 차이가 만들어지면서 반복은 끊임없이 돼. 그러니까 나는 볼 때 이 헤겔이 약간 놓친 게 그 반복이라는 걸 놓쳤어요. 이 반복이라는 거. 반복되는 거. 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반복 속에서 차이가 생기거든. 반복이 꼭 되는데 차이가 생기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도 그 반복이 똑같은 게 아니고 거기서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차이가 생겨. 기계가 아닌 이상 어, 항상 차이가 어, 있죠. 우리는 그걸 자꾸 진보라고 하지만 그게 아, 또 반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하나의 실제로 파악하면 그게 허상이 되는 거야. 그게 뭐 마치 그것도 끊임없이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거거든. 우리는 차이를 맞아 진보라고 보죠. 민주주의 음, 개념이 나왔으면 발전됐다. 그러나 라고 그 보지. 이게 하나의 그냥 차이야. 그렇게 그거는 생각을 하죠. 차이일 뿐이지.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뭐 우리한테 삶의 윤택감을 가져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이면이라는 게 꼭 있어요. 그 차이가 생기면 그 이면이라는 게 꼭 있다고 반대면이 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이러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마냥 이게 서클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파이럴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막 아, 끊임없이 서클을 만들면서 이렇게 스파이럴처럼 이렇게 음, 가는 뭐 이제 이런 건데 오늘은 뭐 몇 가지 알겠습니다. 예. 일단 가볍게 하고